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서입니다. 9월 1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 장중 2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겨우 2000선을 유지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자, 수급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외국인들이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7거래일째 순매수세를 이어갔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관이 2000선 돌파로 투신권에서의 환매 자금이 좀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3천억 원 넘게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보니까요. 지난 주말에 열렸죠.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스페인과 그리스 관련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에 둔화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 두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를 조금은 압박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과 자세한 투자 전략 듣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3차 양적 완화의 향후 영향력과 관련주를 짚습니다. 자,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는 고수들의 작전, 또 종목 매수 스타일 등등 그 비밀스런 투자 비법을 공개하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합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입니다. 강정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국내 시장은 4일 만에 약세로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의 일단 부분들 영향은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일보다 5.23포인트 하락한 2002.3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2000포인트는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한국국제연구기관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좀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어떤 빌미가 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2000포인트를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는 또 중소형주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5천억 역적으로 사자 우위를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과 개인이 어제는 4천억대와 750억대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상승에 좀 발목을 잡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 이런 종목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그 자동차 업종들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기아차,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대선 테마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0.14포인트 하락한 51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LG화학, 현대차와 기아차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선 태광, 게임빌, CJ 성광밴드, 서울반도체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인버스, 금호석유, 호남석유, KB금융과 현대중공업, 석유화학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SF하마, 하트론, 서울반도체, SFA, 포스코캠텍을 순매수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도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유가 역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40.27포인트 하락한 13,553.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4.58포인트 하락한 1,461.19포인트, 나스닥도 5.24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적으로 미국 시장 전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특징적인 거는 그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가 좀 소멸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제조업 지표가 좀 마이너스를 나오면서 전월에 그 마이너스 5.9에서 마이너스 4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영혼을 좀 크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유가도 4달러가량 장중에 4달러 이하로 하락을 하면서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문 실수라든가 전략 비축유가 방출됐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동의 지정학적인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그 단기 상승 이익 실현의 어떤 그런 매물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보다 배럴당 2.38포인트 하락하면서 96.62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전적으로 미국 시장
제조업 지표라든가 철강 업종에 대한 그 수요 부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미국 시장이 하락이었던 원인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대창메탈에 대해서 추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종목의 흐름과 그에 따른 AS를 부탁드립니다. 네, 대체메탈은 어제 주가 5,96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종가는 5,950원에 끝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상승 못하면 무승부로 처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체메탈은 하반기에 신성장 동력 기대감,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새로운 크로스암이라는 이 해수면에서 깊은 바다에 작업하는 해양 플랜트를 고정시키는 그런 체인 고정 부품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 PBR 매력, 최근에 뭐 PBR도 0.8배가 안 되는 수준인데 오늘 정도엔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 3% 이상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패턴을 좀 만들어놔서 오늘 한번 기대해 보고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수는 동양물산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물산은 그 농기계 사업에서 이 대동공업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6%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기계와 필터, 뭐 문화사업, 기타 뭐 이런 4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기계 부분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전체 매출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농기계 시장이 뭐 향후 과수라든가 채소, 축산 이런 전장 부분의 기계와 더불어서 뭐 시설 장비의 현대화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상반기 실적 호전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그 반기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주력 사업인 농기계 사업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수출 효과가 좀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증가한 2018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뭐 외형 성장이라든가 이 판관비 절감 노력을 좀 보였던 상황인데 영업이익도 120억을 기록을 하면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수익성이 좀 하락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비영업 부분의 실적 개선도 좋아지면서 75억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하반기에도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저PBR 매력인데요. 반기 기준 쌍수 자산 가치가 24,937원입니다. 현주가 PBR 0.9배 수준으로 저평가 매트가 좀 보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동양물산이 최근 4년 평균 PBR이 한 그 7배 정도 수준에 거래됐는데, 올해 반기 기준 실적으로 해서 현 주가 수준을 좀 환산해 볼 때 PBR 10배 정도를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 동양물산도 이 테마 관련 주로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안익 같은 이런 종목들도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뭐 어떤 그런 그 기대감, 정치 관련 테마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역시 지금 저PBR 매력과 더불어서 동양물산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초가 공략수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동양물산을 시초가 공략수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양물산 추천하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등등 잡아주십시오. 네, 역시 시초가 공략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시초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21,000원 짧게 보겠습니다. 21,000원 하여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3% 이상 그리고 손절가 21,000원 제시해 주신 동양물산이었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도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그 낙폭이 동시효과 상황 진행되던 10분 전과 비교해서는 조금은 줄었습니다. 거래소가 1.67포인트 빠져서 2000.68. 2000선을 오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시험대에 놓이는 하루가 될 듯 싶은데요. 자, 코스닥은 0.9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0.18%가 상승한 519.93으로 520선 다시금 회복할 듯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0.38% 하락은 해 있습니다만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5위 안에 드는 4가지 종목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가 1.25%의 상승이고요. 자, LG와 현대중공업은 좀 쉬는 모습입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요. KB금융, 한국전력 등등은 하락을 하고 있군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SK텔레콤, LG,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등 0.5% 안팎의 소폭의 하락세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승으로 반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1.56%로 상대적인 낙폭이 조금 크고요. 셀트리온이 0.17%,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1.18%로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과 CJ오쇼핑, 안넷 그리고 SK브로드밴드 등등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해 있는 코스닥은 1.25포인트 정도 상승한 520선 회복한 채로 오늘 장 출발할 때 보입니다.
네, 우리 시장 막 열렸습니다. 거래소가 2001.43으로 2000포인트를 지킨 채 장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은 520.35로 역시 520선을 지킨 채 출발을 했습니다. 모습이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명식 전문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 출발 상황 볼 텐데요. 거래소 쪽은 이명식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가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하면서 소폭의 조정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현재 13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일단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애플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IT 관련주의 경우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쓰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25만 원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재 관련주인 포스코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개선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현대모비스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재 방어주 성격의 삼성생명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가장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8위까지 안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97,0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그러한 배당주 메리트가 발생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손바뀐 국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현재 국면에 있어 정유업종의 업황에 대한 그런 논란이 엇갈리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한 17만 원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급격히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SK하이닉스 약보합권을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50위권까지 이렇다 할 뚜렷 할 만한 그런 상승 종목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보합권을 위하로 해서 매매 공방이 눈치 보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하위 종목군으로 가서는 CJ 제일제당이 다시 한번 1% 상승한 29만 원을 형성하고 있죠. 최근에 원화 강세, 그 다음에 농식물품에 대한 그런 재고 증가 이러한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일시적인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금일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증권업종에 대한 그러한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 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12,800원으로서 최근에 거래대금이 4조 원대를 웃도는 그러한 거래대금이 형성되다 최근 한 며칠간에 한 8조 원 웃도는 거래대금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흐름은 현재 눈치 보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홍희진 팀장께서는 코스닥 쪽을 살핍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대형주가 어느 정도 조금 강세를 보이는 기간 동안은 코스닥 시장이 좀 죽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좀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자금과 그다음 중소형주 자금, 그러니까 둘로 쭉 나눠져 있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대형주가 갈 때는 중소형주가 밀리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 반대로 대형주가 좀 쉬어갈 때는 중소형주가 좀 가주는 그런 흐름이 현재로서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탄력이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았다는 거 지금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안랩 같은 종목들, 일단은 빨간불이 좀 켜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밑에 그러니까 테마성 종목과 그다음에 그동안 좀 강력했던 종목들의 좀 탄력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파라다이스 어제 종가 부분에 상당히 조금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 강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NC소프트, 그다음에 솔브레인,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들이 일단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그 정도에 좀 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좀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 부품주, 아무래도 지금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살아있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작용이 되기보다는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성장성, 특히 이제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폰 5 너무 좀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에 대한 관심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성사령, 마크로젠, 안랩, KT 뮤직 지금 보시면은 안철수 관련 테마가 일단은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19일이죠.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발표를 할 수 있다는 날짜가 19일에 좀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하루 전날 오늘이겠죠. 네,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은 안철수 관련 테마가 반짝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그러니까 강했지만은 조정을 최근에 좀 받았던 전자결제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탄력성 있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제 관련주도 역시나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수급 상황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한 외국인이 한 6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5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충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낙폭을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종목에 대한 강세를 좀 예상을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을 연결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의 현재 흐름과 오늘 장 전망이 어떤지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30전 상승한 1117원 3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악화되었다라는 이런 소식으로 위험 자산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도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면서 소폭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동안의 위험 자산의 가격 상승이 좀 두드러졌던 만큼 이런 지표 악화나 스페인의 이슈를 빌미로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연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던 환율이었기 때문에 레벨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고 그리고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이런 점들 그리고 글로벌리 위험 통화가 소폭이나마 조정을 받았다라는 이런 점들을 빌미로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글로벌리 통화의 동반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은 1110원대 중후반에서 지지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떤지요?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6틱 상승한 105.93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채 선물 9월물 만기입니다. 만기를 앞두고 아무래도 방향성을 찾기보다는 만기가 다 끝난 이후에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글로벌리 안전 자산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채권 시장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리 레벨 자체도 국고 3년물 기준으로 2.9%까지 올라와서 레벨 자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매수의 의지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글로벌리 안전자산 약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그 기준금리보다 낮은 국고금리 레벨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국채 선물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외국인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의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어제에 이어 국내 증시는 이틀째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 아래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렇다면 각 증권사에서는 2,000선 돌파 이후 국내 증시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체크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경기 민감주 중심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동양증권은 2,000선 돌파 이후 국내 증시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 전망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유럽에서도 QE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 대응 분석해보고요. 토러스투자증권은 명품 소비 패턴의 변화로 본 중국 소비 경기에 대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에서는 3차 양적 완화 관련주에 주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투자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 2050선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봤습니다. 이제 QE3 시행과 함께 미국계 자금이 유입될 경우 코스피의 레벨업 과정도 수급적으로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QE1과 QE2 때 외국인 자금 유입과 경기 민감주의 강세라는 공통된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급반등에 따른 물량 소화 과정은 경기 민감주의 비중 확대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22화 페드의 힘으로 2,000선을 넘은 이후 이제 일본과 중국이 자극을 받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먼저 일본이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유동성 확장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도 10월 중순 정권 교체 이후 추가적인 대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당분간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확장 기대와 나쁘지 않은 경제 지표 조합이 글로벌 증시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국내 증시로는 QE1과 QE2 때처럼 미국계 자금이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미국의 QE3가 과감하고 공격적인 대책이었다면 22의 OMT는 구제금융 신청과 경제개혁 약속이 전제되는 조건부 대책이었습니다. ESM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 의회의 막강한 거부권도 확인했는데요. OMT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유로존 내 각국에게 매우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잘못된 인센티브를 준다면 실시해도 실시하지 않아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로존 최대 위협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양적 완화가 최선 유일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중국의 명품 소비는 관련 기업의 주가를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중국이 미국, 일본에 이은 3위 명품 소비국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소비 심리 위축으로 명품 소비가 줄고 있고 자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요 부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브랜드 선호도 차별화로 중국인의 명품 수요도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이 소비 여력이 과거처럼 무분별한 소비를 이어갈 때보다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KTB 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홍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 국내 증시 숨고르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선 돌파 이후 2,000선 부근에서 횡보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종목에 관심을 더 볼까요? 네, 우선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후에 약간 피로감이 좀 쌓이면서 주가 횡보가 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3차 양자 완화 정책 효과가 시장에 이미 좀 반영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한 다음에 특별한 그런 좀 매기가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그 QE3에 대한 그런 양적 완화에 대한 관련 주들만이 그나마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지금 보는 그러한 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수혜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증권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는 그 철강이나 건설업종 이러한 업종들을 좀 보면 되겠고 어떤 종목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장 수급이 업종 대표주로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건설업종에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그리고 증권업종에 삼성증권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 자리 잡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좀 횡보 장세가 나와주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 쪽에서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수가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관에서 투신 쪽에서 좀 매수하는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서 매매한 자리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고수들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시추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오늘 가장 좋은 것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출발과 함께 수급적인 측면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압박이 강하게 출해되지 않는 이상은 적절하게 숨고르기에 눌림목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선물 시장에서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혼조 양상 쪽으로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세가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세 쪽에서 리바운딩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지만요. 전기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의 상승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들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기계와 철강 쪽의 매수세, 중공업 쪽의 매수세에 있지만 숨고르기 부분에서 우리가 저점 눌림 매수 전략이 가장 유효하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관망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우상향이 또다시 한번 폭탄식으로 2000포인트를 깨고 1900대 내려갈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저점 분할 매수 원칙으로 오늘은 좀 오전보다는 오후 내내 저점 분할 매수 원칙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자세 그리고 저점 분할 매집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공략주는 어떤 걸 꼽으십니까?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제철을 대형주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두산인프라코 좀 긍정적으로 같이 성공을 하시는 부분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당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철강 자체의 업황 부분의 턴어라운드 시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갭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89,000원 정도 부분에서 95,500원 밴드 사이에서 분할 매수 원칙을 좀 가져놓고 나서 단기 슈팅 부분에서 단기 기대감 슈팅 갈 거면 95,000원 정도 잡아놓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손절 라인이 좀 분명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단기적인 눌림목 온다고 해도 86,000원을 깨지 못하고 분명히 강력히 지켜주면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늘 좀 재료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J콘텐트리 방송사업부에 대한 대안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강한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바운딩을 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출발과 함께 관망세가 들어오는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저점 분할 매수 원칙으로 좀 가져가 보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이탈하지 않는 부분 4,130원을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본다라면 장중에 저가 부분에서 최대한 분할 매수 원칙을 잡고 그런다면 단기 목표가 한 4,400원 정도 설정을 하면서 보시면 단기 수익 구조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제철 J콘텐트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께서 여러분께 좋은 종목들 추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낱낱이 분석하고 또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IT 운수장 및 정유화학업종에 대해서 이명수 전문가께서 상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5일선을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0.9% 상승한 132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난 8월달 정고점 135만 원대가 단기적인 저항 라인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현재 그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의 그 고사양 부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러한 마진 하락은 일시적으로 있을지언정 현재 알뜰폰을 중심으로 한 보급형 스마트폰이 현재 그 대중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물량 증가에 따른 그러한 그 수익성 개선도 현재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급등했고 현재 21선이 아직 125만 원대 현재 주가는 130만 원대인데 아직까지는 이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만 원대 전후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현재 5일선에서 일단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하고 있는 배경 요인은 9월달 랜드 플래시 가격이 그 상승을 했습니다. 32기가비트의 경우는 1.83%, 64기가비트의 경우는 1%대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 그러한 그 재고 확충에 따른 그러한 그 공급 증가 요인이 현재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도 수급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5만 원대를 전후로 한 그러한 안정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현재 시장에 그 이목을 받고 있는 것이 그 LG그룹 관련주인데 일단은 뭐 LG이노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LG전자의 그 옵티머스 시리즈 이쪽에 대한 그 미국 시장에서 선전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현재 그 3분기 영업이익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LED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그 부진을 현재 그 3분기에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현재 그 카메라 모듈이죠. 예, 이쪽 부분에 증가된 그러한 그 매출 인식은 4분기를 2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LG이노텍의 경우 9만 원과 8만 5천 원대 전후에서 일시적인 그러한 그 등락 국면이 그 전개된다 하더라도 4분기 그 실적 개선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뭐 매수 기회를 고려해 본다면은 현재 시점이 뭐 적절한 매수 타임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IT 업종의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낸드 플래시 강세, 그 다음에 LG전자라든가 기타, 그 삼성 SDI의 경우에는 애플이 현재 그 아이폰 5를 판매를 했는데 상당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뭐 200만 대로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러한 그 치열한 스마트폰 판매 접전에 따라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의 주가 향방이 명확하게 구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 자동차 섹터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재 25만 원대에서 단기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 그 자동차 판매가 그 부진이 현재 뭐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8월달 글로벌 그 판매 대수의 경우는 한 7.6% 그 판매가 그 증가했고요. 더욱이 그 1월달, 8월달 동향을 보면은 미국 시장과 신흥 시장에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신흥 시장에서는 러시아 시장이 한 8%대 상승을 보인 반면 브라질 시장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신흥 시장의 그 경우 각국의 그 경기 부양에 따라 이렇듯 그 판매 그 증가 요인, 하락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자동차 시장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일부 자동차 섹터도 일단은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에는 K3를 그 신차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기아차의 경우에는 그 9월 달을 그 분기점을 해서 K 시리즈에 대한 그 부품이 자동차 판매 그 향후 신차 그 계획이 모두 이제 시장에 반영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차에서 그 대형차에까지 이르는 그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얼마나 3분기, 4분기에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느냐 살펴볼 대목이고요. 일단은 뭐 7만 5천 원대, 7만 원대 전후에서는 일단은 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그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그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현대이아의 경우에는 뭐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뭐 18만 원대 전후에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선 섹터입니다. 조선 섹터의 경우 최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뒤늦게 기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해양 플랜트 부분에 대한 그러한 그 증가 요인 이러한 것들이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2, 3일 동안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만 원대, 28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악성 매물을 소화해 내가는 그러한 과정이 전개된 이후 일단은 뭐 주가는 안정적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우조선의 해양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단기적으로는 뭐 그 주가 흐름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 대우조선 해양의 경우에도 한 2만 6천 원대에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현대미포조선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현재 지난 그 8월 고점을 돌파한 그런 상황 속에서 PC선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뭐 컨테이너선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거래량도 9월 달 들어서 급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4만 원대 전후에서 일단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형성된 이후 점진적인 주가 흐름이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요. 코스닥의 그 부품주인 태용이 금일은 뭐 4%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풍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8월 말 9월 초 대량 거래가 그 분출됐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뭐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2만 5천 원과 7천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곁들여서 그 현진 소재, 기타 그 피팅 업체인 성광밴드 등도 함께 좋은 주가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은 그 정육 세타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 흐름이 뭐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 그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 상승 기대감 이러한 것들로 지난 7월달 바닥을 찍고 선반영되면서 상승했는데, 일단은 그 SK 이노베이션의 경우 17만 5천 원대, 18만 원대에서 기간 조정의 성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GS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셰일가스 부분에 대한 그런 성장 동력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간에 급등했는데, 역시 7만 원대 단기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격이 상당히 벌어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6만 5천 원과 7만 원대에서 상당 기간의 그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 그 눈여겨볼 것이 그 화학 섹터입니다. 호남 석유의 경우 최근 들어서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른 그러한 그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26만 원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특징적 요소로서는 뭐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의 경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지난 뭐 7월 달에도 그렇고요. 8월 달 지난 그 2, 3일 전에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학 세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2, 3개월간의 그 바닥권, 박스권을 그 돌파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2분기 말부터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점진적으로 펼쳤는데, 이러한 시차 요인이 그 3분기 이후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현재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기타 뭐 KPX 케미칼의 경우에는 뭐 일단은 소형주이긴 한데 점진적으로 그 중소형주로 순환이 이동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홍희진 팀장께서 철강과 기계 그리고 금융, 건설 등에 대해서 흐름과 특징 종목을 살펴봅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철강, 기계, 건설,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투자 전략,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순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철강 업종, 고려아연과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풍산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금가스 상승으로 인해서 요즘 최근에 좀 부각을 좀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좋은 것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시장이 좋아질 때는 어떤 대응을 내가 해놔야 수익을 볼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두 세타로 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리 관련, 그다음 금은 관련, 그다음에 철강,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을 많이 푼다고 해갖고 철강세 값이 올라가고 무조건 상품값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상품값이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구조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좀 개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방산업, 특히 이제 뭐 건설도 그렇고 지금 배도 그렇고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IT 같은 경우에 호조세가 좀 나타나야만 철강 업종에 대한 반등이 좀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공장은 굉장히 많아서 공급이 과잉인 상태지만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맞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철강 업종 자체에서는요. 근데 이제 고려아연이라든지 풍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품값이 올라주면은 가격 전가가 상당히 좀 자유롭게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일단은 구리도 그렇고 고려아연도 그렇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당분간은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까지도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으로선 보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Q3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리, 은 관련, 그러니까 그 섹터와 철강 섹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철강 섹터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고려아연이나 풍산, 그다음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고 고려형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을 터치를 하겠죠. 아무래도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가면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폴딩 하신 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좋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는요. 오늘 두 중에 상당히 좀 급락이 나오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원전 부지를 지금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한 3% 이상 급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상승한 거 다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장 부정적인 부분은 지금 한국수력 원자력 쪽도 그렇고 다른 국가수 쪽에서도 그렇고 발전소 지금 설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주가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주가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살아 있긴 했었지만은 이제는 하반기에는 수주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질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 자체는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인 만큼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장 개시한 지 30분도 좀 30분 정도 좀 지났는데 거래량이 어제 지금 한 50만 주, 그러니까 지금 56만 주 수준에 거의 좀 다다라 있죠. 매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음봉,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8월 23일과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급이 무너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경계를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을 것 같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지금 기계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좀 공식화되어 있는 매매 패턴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은 기계, 화학, 철강에 간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뭐냐면 좀 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글로벌 그 기계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건설 관련 기업들, 특히 철강 관련 기업들 공급 과잉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굉장히 조금 많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과거와 같은 2009년이나 10년 같은 그런 호황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확실히 맞다라고 지금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흐름이 좋은 건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박스권 상단은 뚫어버린 뭐 19,000원으로 돌파한 흐름은 상당히 좀 좋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지금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터치했는데 좀 오늘은 좀 밀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뭐 대우건설이나 대림산업, 삼성물산 그 다음에 GS건설 그래도 바닥 대비 좀 많이 올라왔죠. 제가 그동안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그런 업종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은 최근에는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주가 이제부터는 좀 이루어진다면은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많이 빠져 있고 주가가 굉장히 좀 싸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뭐 자동차나 뭐 IT보다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업종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시장이 가면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걸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현재로서는 지금 탄력이 가장 좋은 게 대림산업이네요. 지금 제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종목은 대우건설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대림산업이 일단은 탄력 있게 좀 움직여주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대우건설이 좀 뒤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형주 쪽으로 좀 건설업종 좀 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안 좋은 뉘앙스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이 좀 더 크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뭐 신용등급 상승 이런 부분 그다음 원화 강세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지면서 상승 탄력이 좀 강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펀더멘탈 측면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CD 금리 담합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부채,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지금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에서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은 늘어나고 수입은 어느 정도 좀 일정하다면 일단은 가계부채 위험이 상당히 조금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어떤 리스크라는 게 한순간에 지금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리스크 이슈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보다는 다른 업종 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증권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가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증권 지금 보시면은 대우증권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좀 안 좋고 여기서 주가가 오르면은 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그동안에 강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좀 넘었어요. 한 달이 넘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 가면 여기서 분명히 좀 튀어 오를 수 있을 그런 업종으로 증권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도 마찬가지겠죠. 시장이 2050, 2100포인트 아니면 전고점 2200 이상까지 간다면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증권입니다. 이유 자체는 거래대금이 증가될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권업종 역시 긍정적으로 좀 보시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보험업종을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지만 어제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0월 달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한번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1선 가격 근처에 온다면 삼성화재도 그렇고요. 보시면은 메리츠화재도 그렇고 21선 지금 보시면요. 21선 근처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좀 뭐냐?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거의 좀 밀집을 해 있죠. 삼성화재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 이평선 21선 거의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동부화재도 그렇고 현대해상도 그렇고 21선에 사신다고 하더라도 장기 이평선과 큰 차이가 없는 시점에서 장기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그래서 지금 보험업종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사업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금 올리면 되고요. 반대로 손해율이 내려가면 보험금이 내리는 흐름도 좀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메리트가 있는 금융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철강, 기계, 금융건설 상세히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님은 통신과 유통, 음식료 업종을 살핍니다. 네, 최근 들어서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거의 형성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그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은 현재 15만 원대, 14만 5천 원대에서 단기 그 고공권에서 등락이 펼쳐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재 통신업종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반면에 KT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급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공권에서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SK텔레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차트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통신 섹터에 대한 그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점진적인 그런 가격 조정이 완화될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고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던 LG U+의 경우에도 8,000원대에서 일단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8,000원대를 돌파하기는 상당히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대권까지의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당분간 통신 섹터의 경우에는 관망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은 유통 섹터입니다. 최근 들어서 롯데쇼핑의 경우 전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33만 원대에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러한 진작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롯데쇼핑의 경우 금년 내내 정부 규제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을 헤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탈피하는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33만 원, 34만 원이 안착되는 시점에서 탄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침해 매수 전략보다는 일단 단기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는 것을 보고 일단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내일이죠. 5년 만에 중국에서 롯데마트 백화점이 일단은 오픈이 되는데, 중국 성장 동력으로서 일단 장기적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은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저점을 형성하고 일단 완만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현재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 자원개발 관련주들이 현재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우인터의 경우에는 중장기 차트 흐름을 보면은 월봉 추세입니다. 현재 4만 원대에서 단기 저항을 받고 있지만은 현재 영업 환경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모멘텀도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4만 원대 이상의 주가 상승 흐름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우인터의 경우 37만 원대권까지 일단 일시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었던 호텔신라의 경우에도 현재는 일단은 5만 5천 원대 정고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정고점 5만 6천 원, 5만 7천 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일단 장기간에 걸쳐서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좋은 주가 흐름이 전개되었던 것이 유통세타 중에서 CJ 오쇼평입니다. CJ 오쇼평의 경우에도 200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8월 달에 가파른 상승하게 됐던 배경 요인이 기관들의 수급 개선 요인,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료 세타인데요. 음식료 세타에서는 오리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의 경우 일단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성장성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 모양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반기까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특히나 이제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관련해서 좀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관련주니 이런저런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테마주 흐름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은 안철수 원장이 내일이죠. 지금 발표를 한다라는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대선 출마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발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두 주장, 그러니까 두 당 모두, 새누리 쪽, 민주통합 쪽,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지난주,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인맥 테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정책 관련 테마에 좀 눈을 돌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취업,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겠죠. 일자리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노령화, 그러니까 지금 복지에 어느 정도 좀 관련된 그런 테마에 좀 눈을 돌리실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시면 윌비스가 점상을 계속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인 HR도 그렇고 윌비스도 그렇고 비상교육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윌비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지금 경선에서 승리를 하자마자 일단은 다음에 점상 가는 그런 기염을 좀 토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 관련, 취업 관련,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지금으로선 좀 맞는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면은 특별하게 지금 흐름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관련 테마, 그다음에 고령화 관련 테마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세움 메디칼 같은 그런 종목,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HI도 오늘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세움 메디칼 같은 경우는 고령화사의 수혜주죠. 그러니까 솔고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움 메디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게 주가가 좋아지는 흐름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교육 관련 테마, 취업 관련 테마, 그다음에 보시면 유진로봇이나 대한과학,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과학
쪽에 대한 육성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로봇 산업도 그렇고 과학, 그러니까 기초과학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혀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5%대 좀 강세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 대한과학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 8%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좀 압축을 해서 보시면은 정책 관련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교육, 그 다음에 취업,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과학 관련, 로봇 관련,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셔도 충분히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덧붙인다면은 대성 창투, 그러니까 창투사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창투사라고 하면은 그동안은 동전주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사업성에 대한 성장성이 좀 없다라는 인식이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부실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인데, 근데 창투사 안에 보시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보시면 아무래도 신정부가 들어선다면은 뭐 그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라는 뉘앙스가 상당히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이라면 아무래도 창투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투사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전체적인 전략을 또 이어서 짜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이 어떤지요? 장 초반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있어서도 기관의 매물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시장은 2,000선을 소폭 하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급등, 그러니까 한 7거래 만에 한 130포인트 상승했거든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속에 매물 압력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단기적으로 등락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기전자, 운수장비, 기계, 화학, 서비스, 금융, 건설업종과 같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매수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대응을 아직은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업종별 흐름에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LG화학,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 등락 과정 이후 2,000선을 중심으로 한 매매 공방이 좀 더 이어지겠지만 이런 국면을, 그리고 단기 등락 과정을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대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오늘 장에 대한 흐름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이명수 전문가 두 분께서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 023153-1610으로 전화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희 블로그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